교리 시천당 순서입니다. 오세훈 교로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7자 대학생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돼서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유문여 만공부 한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상시훈련법과 유문여 대조만공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의 특징이 이렇게 막 쟁점을 이렇게 나눠요. 하나씩 이렇게. 혹시 다른 심판 보시면 먼저 쟁점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시훈련법과 유문여 대조 모두 이게 이제 정전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리적 조직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적 조직의 신앙은 법신물 이론상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걸 보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용어인 것 같은데 도덕의 훈련이지 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일까?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서 이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정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의 상시훈련법을 보면 공부인에게 상시로 습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식용주의사항 6조와 부당양시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법을 보면 이제 재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문형 처리와 학습사항과 계문의 범발물을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나 출가나 유문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문형 처리니까 제가 공부한 거는 이제 매일 그 당일의 유문형 처리, 그리고 이제 상시일기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상시일기장은 이제 학습 상황, 그래서 이제 영문은 몇 분 했고, 이제 작사는 몇 분 했고, 그다음에 계문의 범발물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유무형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정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먼저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매일 얘기를 쓰시잖아요. 이거 쓰시는 분은 이제 여기 보면 유무형 조항이 있잖아요. 저는 유무형 조항이 1심 공부, 절대감사, 그리고 제가 법마상정극이라서 탐심을 내지 말면, 진심을 내지 말면, 치심을 내지 말면 이렇게 해서 일단 계문을 좀 철저히 지켜보자. 특히 이제 두 번째가 잘 안 지켜져요. 진심을 내지 말자. 요즘 화가 많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TV를 봐도 화가 나시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활불회에서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화로 주제를 하면 할 말들도 이렇게 되게 부부들이 많은데 부부들끼리 서로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잘 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직장에서 한 8시간 생활하죠. 가정에서 한 10시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사실 화가 제일 많이 나고, 직장에서 직원이 이렇게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안 하면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막 화를 막 냈어요. 근데 또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직원이 나가버려요. 요즘 MZ 세대들은 안 참아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저 내일 출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를 못 내요. 화가 나고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여기 피아노 치시는 분이 이제 아는데 저보다 좀 세요, 기분이. 뒤가 세시는데 저는 좀 이런 편인데 화를 잘 못 내는 제가. 그래서 참다 하루 한 내면 이제 큰 싸움으로 던지고 막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도 저희들도 부부싸움을 이제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래서 이제 이운영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선언을 했죠. 아, 내가 그동안 화를 많이 냈는데 앞으로는 당신의 화를 안 내는 걸 지냈다. 선언을 해야지 저한테 지적을 할까지 화를 내면 그래가지고 이운영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화를 내릴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화를 내기 전에 뭔가 요란한 게 있어요. 그죠? 괜히 화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왜 요란한가 보면 뭐가 이렇게 내 뜻에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빨리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바로 하고 깨끗이 치워야지. 근데 이제 저는 소양이고 태연이거든요. 태연이는 천천히 일을 싹 한꺼번에 해야 할 스타일이에요.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될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제 막 속으로 이제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비가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이제 유용한 득템을 뺐는데 이게 제가 입고 온 거는 제가 실제로 매일 입고 다니는 실제 유니폼을 이제 이 변호사 출근할 때 하는데 왼주머니에는 이원영터, 그다음에 오른주머니에 휴대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물질문명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출근하다가도 이렇게 챙겨요. 휴대폰 안 들고 가면 그러면 그냥 가나요? 다시 집으로 가나요?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모니터를 안 들고 나서 에이, 10분은 넘어가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휴대폰 챙기듯이 이거 챙겨야 되겠구나. 이거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두 개 다 챙겨요. 이러다가 요령 없으면 다시 용용통을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 문명 시대의 필수품이고 이거는 정신개혁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휴대폰은 사람들이 봐도 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법원에 그 소리를 알지만 삐삐삐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들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왜 가실까? 그래서 처음에는 법원 갈 때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안 챙겨지는 거예요. 어쩌셨구나. 무조건 몸에 이렇게 지려고 다녀야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일상성의 요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요란한 것뿐만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지 않으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요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경계였구나 하고 지나가서 저녁에 그때 내가 화를 냈지 내일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10수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일어났어. 그래서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이거 뚜껑을 열어주세요. 뚜껑을 열고 껌통을 이렇게 문영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면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수많은 유문형 기술이 있었지만 이 아날로그가 중요한 게 내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마음이 이 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끌려던 마음이 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했어도 유능했구나 라고 해서 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무념하고 나서 또 자기가 화내놓고는 또 화를 내놓고는 계속 저러니까 내가 계속 화가 나지 하면서 막 화나거를 상대방을 탓을하면서 또 화를 내. 근데 이제 운영 공부를 하면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딱 낸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무념해버리는 거예요. 본래가 한번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유념했더라도 내가 유념했지 내가 잘했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유념하고 다시 본래가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졌는데 그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다시 무념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자성정의입니다. 원래 자성정의는 이런 부분은 없는 본래자리, 한번 일어나기 그 전자리로 돌아가는 공부가 바로 이 명령 공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나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님께서 사주팔자는 뜻없이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팔자를 뜻없이 수 있는 그런 공부고, 그리고 일단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폭에 재미가 아기자기하게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성우처럼 이제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게 다 써먹어요. 좀 은행하고 막 할 때도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평화로워지고, 이야기는 제가 할까 말까 좀 그랬는데, 저희 세무사가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모든 세무사들을 다 알잖아요. 기업법, 사업체들이 다 잘 되라고 해요. 코로나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사무실은 계속 매출이 증가합니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 공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공부를 통해서 진급이 되고 은행은 예를 지어져 단급이 되고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부사역 8월단에 이르도록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세훈 교수님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진솔한 실천담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더 크고 바른 공동자 되시라고 기원하고 격려하는